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사연부터 알아볼 텐데요. 아이디 CJKK 이사님이 더백스쿨 게시판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취업 준비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셨어요. 저희 또 전문 분야죠.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네, 수도권 4년제 대학에 나오셨고요. 화학공학과로 4.5 만점에 3.7 학점을 취득하셨습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 770점이고요. 자격증은 위험물 산업기사, 화공기사, 산업안전기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 커말 한국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시려는 것 같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곳은 한국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라고 적으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 확인해 볼게요.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라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취업 준비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현재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에너지 관리기사 자격증을 추가로 공부 중이고 내년 초에 가스기사 취득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을 취업하려면 커말과 한국사가 필수라는 말이 있고 또 아니라는 말이 있어서 기사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커말과 한국사를 먼저 취득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제가 채용 공고를 확인해도 커말과 한국사가 필수 조건이란 말은 없어서 주변에선 자격증은 그만하고 NCS를 시작하라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던 대로 기사 자격증 공부를 해야 될지, 커말 한국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NCS 준비를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NCS 공부 시작을 하지 않아서 보통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공부를 해야 할지도 고민이 되네요. 독학으로 가능할지, 처음 시작하려면 학원이나 인강의 도움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화학공학을 전공을 했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취업이 목표인 분의 사연이었는데 우선 전반적으로 스펙 점검부터 해주시죠. 저는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게 네. 지금 현재 졸업을 아직 안 하신 상태이신 거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긴 그런데 지금 여기 자격증이 벌써 기사 자격증이 2개에다가 산업기사를 하나를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아주 높은 확률로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에너지관리기사랑 가스기사를 취득을 목표로 잡고 있다라고 하는데 대단하죠. 뭐 저는 제 주위에서 졸업하시는 분 중에 기사 자격증을 4개 이상 갖고서는 졸업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이 정도 스펙이면은 엄청나게 자신의 전공을 살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들고요. 네. 학점 관리도 뭐 사실 이공계열이 학점을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5 만점에 3.7 정도의 성적이라면 제 생각에는 전공 시험들을 어느 정도는 따라잡았기 때문에 교육 이수 과정에서 전공 성적을 적는 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본인이 이제 계획과도 무관하지 않은 부분이 이제 커말이나 한국사 부분에 있어서 좀 아직까지 안 갖고 있다라는 게 좀 아쉬운 점은 사실이긴 합니다. 네. 본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력 사항이나 대외 활동란이 지금 현재 일부러 안 적으신 건지 고민이 아니어서 아니면 진짜 없으신 건지.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자격증을 열심히 취득하신 걸 보면은 대외 활동이나 경력 사항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나중에 이제 서류 작성을 한다든지 면접을 본다든지 할 때 조금은 본인의 발목을 잡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상황이다 정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S, A, B, C, D로 나누면 이분은 A 이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스펙을 잘 쌓아놓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이분이 궁금하신 게 기사 자격증이 3개가 있지만 지금 또 다른 기사 자격증, 에너지 관리 기사 자격증을 공부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이걸 계속할지 아니면 앞서 쌤께도 말씀하셨듯이 좀 아쉽다라고 했던 뭐 커말이나 한국사를 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또 NCS를 공부할지 뭐부터 해야 되나요? 이게 진짜 뭐 어떤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함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그렇죠. 같습니다. 뭐 왜냐면은 그거 준비했다가 선생님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없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채용 공고를 면밀히 살펴보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채용 경고상에 커말이나 한국사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다, NCS 할지 아니면 자격증 기사 할지 아니면 커말 할지 한국사 할지 이런 거는 사실 뭐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우대사항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공부만 살펴봤지 우대사항을 직접적으로 살펴보진 않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장 가고 싶은 기업일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가스안전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대 자격증으로 기사 자격증은요 최대 2개까지만 적용이 돼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미 기사 자격증이 2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로 취득한다고 해가지고 점수로 가점을 더 받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따지면 기사 자격증이 지금 1차적인 순위는 아닌 건 사실이다. 반대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해가지고 이 한국사 자격증을 따면요. 서류 전형에서 1급에서 2급을 따면 만점에 1% 정도의 가점이 현재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이미 기사 자격증으로 가점은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면 부족한 가점을 채우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가장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1순위로 둔다라고 한다면 한국사 지금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본인한테 있어서 그냥 가스안전공사를 들어가는데 가장 좋은 스펙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후에 기사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다.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본인 말씀처럼 따로 이공계열에서 가점으로 활용되는 것은 좀 드물게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커말보다는 지금 이제 한국사를 1순위로 두고 그 다음에 기사 자격증 지금 현재 어쨌든 공부를 해놨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기사 자격증을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다만 이게 좀 아쉬운 점은 화공과가 지원할 수 있는 TO가 적다 보니까 추후에는 이런 것들 다 취득하고 나면 커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똑같이 한 번 더 고려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번에 고민 중에 하나가 저희가 뭐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NSC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NCS 네. 관련된 내용. 가스안전공사 취업에 있어서 NCS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채용 전형 단계별 프로세스를 네. 한번 살펴보면 좋거든요. 이제 가스안전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필기 전형에서 NCS 이제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나면요 여기서 사실 배수가 많이 갈려요. 서류 전형에서는 20배수 정도를 뽑아주는데 네. 필기 전형에서는 한 3배수에서 5배수 정도 사이로 뽑기 때문에 거의 4분의 1을 여기서 떨어뜨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사실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본인 말대로 이제 보통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신입으로 5급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네. 5급 같은 경우에는 NCS만 보냐? 절대 아니거든요. 전공 과목을 시험을 같이 봅니다. 그리고 이 전공 과목과 NCS의 비중이 각각 50% 정도를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생각에는 모집 부분별 전공 지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현재까지 기사 자격증을 굉장히 열심히 취득했고 학점도 나쁘지 않고 네. 향후에 가스 기사까지도 취득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전공 지식에 대한 시험 범위는 사실 이게 가스 기사 1차 그 범위와 거의 흡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필기는 어느 정도 그 전공에서 당락이 좌우되는데도 불구하고 필기까지 같이 기사까지 공부한다? 그럼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걱정되는 부분은 아마 NCS일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NCS 걱정하지 말라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지금 NCS를 안 보신 분들이 참 질에 겁을 먹는 경우가 맞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사실 NCS 시험 문제를 봐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특정한 수업이라든지 특정한 어떻게 보면 내용들을 공부해야지만 시험을 잘 보는 과목이라기보다는 꾸준한 연습과 어떻게 보면 시간 관리의 싸움이라는 거는 실제로 시험 보신 분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시험 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좀 더 이해도가 생기실 거고요. 만약에 아직까지도 감이 안 온다라고 한다면요. 저는 이분한테 드리는 조언이 학원이라든지 뭐 어떤 것들에 먼저 의지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시험에 응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블라인드잖아요. 네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기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기업들을 지원하시게 되면 특히 적부 기업을 지원하시게 되면은 네네. 필기 시험까지는 기회를 누구나 다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필기 시험을 보러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나 뭐 대표적인 예시로 한 군데를 들라 그러면 LH라든지 코레일 이런 데거든요. 네네. 그런 데들은 이제 적부로 일단은 서류 전형을 통과시켜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필기 시험을 보러 가시면은 그 필기 시험은 사실상 전국 단위의 천하제일 NCS 경시대회예요. 그래서 네. 거기서 내가 만약에 필기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전국 클래스입니다. 굳이 내가 NCS에서 겁먹지 않아도 네. 되겠죠. 반대로 거기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지금 현재 커트라인 점수와 내 현재 위치의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구나. 아, 여기서 내가 이렇게 시간 관리가 안 되는구나.
앞으로 어떻게 NCS를 더 꾸준히 공부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시험에 응시해서 내 약한 부분부터 찾아봐라. 그리고 그 약한 부분을 찾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공부를 더 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 그때 본인이 직접 공부를 하시던 학원의 도움을 받으시던 그 다음에 선택하시는 것이 본인 시간 관리에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직접 한번 시험을 봐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시험을 보기 전에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투데이 답스 시즌2에서 백발백중 NCS 코너가 있어요. 저도 굉장히 꼼꼼하였는데 지금 그 코너를 통해서 지금 NCS계 에이스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시청하시면서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쌤, 마지막으로 우리 이분께 추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연도에 기사 자격증은 끝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가 더 이상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아마 지지난주에 아마 기사 자격증이 최종 마지막 4회차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서 사실상 다음 기사는요 내년 1월쯤 응시해서 한 3월쯤 시험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학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9월부터 그렇죠. 12월까지가 시간이 남는 거잖아요. 그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학교 공부에 열심히 해야겠지만 혹시라도 졸업반이거나 졸업을 한 상태면 이제 더 이상 학점 관리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사 자격증 꼭 취득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이분한테 가장 우려가 되는 사항은 경력 사항이 비어 있는 거예요. 너무 공부 위주로만 가는 게 사실은 걱정입니다. 물론 공부를 하시게 되면 서류 전형도 통과하시고 필기 전형도 통과하시게 되겠지만 중점적으로 결국에는 경쟁력을 보여야 되는 곳은 면접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대부분이 지금 주어진 역할들은 충실히 다 하고 계시지만 내가 나를 어필하는 데 있어서 또 지식으로만 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공기업 체험형 인턴 꼭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단순히 가스공사나 가스안전공사만 지원하지 않으셔도 돼요. 거기가 되면 베스트 하겠죠. 네. 하지만 거기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이라고 한다면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내가 서류 전형이든 면접에서든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대로 잘 좀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으로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더 빅스쿨의 아이디 티니님이 인국공 가고 싶습니다라고 사연을 올렸는데 공기업을 또 목표로 하는 분의 고민 사연입니다. 자세한 스펙 내역서 살펴볼게요. 네. 자, 학교는 지방대고 전공은 인도네시아어 4.5 만점에 3.5입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 875, 오픽은 IH 등급이고요. 자격증은 한국사 2급입니다. 경력은 없고요. 수상 경력은 인도네시아어 말하기 대회 3등, 캡스톤 디자인 공모전 4등, 대외 활동은 인도네시아어 영어 동식 통역 4번이 있고요. IT 해양수산 그린 뉴딜 분야였습니다. 아세안 정상회담 외국대사 수행, 부산 국제영화제 게스트 의전 및 수행, 인도네시아 국가 장학생으로 해외 유학 1년의 대외 활동이 있고요. 계획은 현재 토익 950을 넘기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픽도 꾸준히 계속 도전하고 있고 커말은 필합하고 실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목이 막히네요. 네, 아직 전공이라 NCS 전공을 시작을 못했습니다. 9월 초에 토익 시험이 끝나면 전공, 경영 공부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내년 하반기를 노리는데 스펙을 더 쌓아야 될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교육사항 같은 부분이요. 입사 희망 회사 직무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공사, 사무 부분이고요. 하고 싶은 말은 이전에 합격했던 회사가 코로나로 채용 취소되고 작년 말부터 도전 중입니다. 자신감도 없고 무섭고 현재 제 위치도 모르겠어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제 꿈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혹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노려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인도네시아어 전공에 정말 이 수상 경력이라든지 대외 활동이 화려하신 분이에요. 제가 여태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를 지금 개척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의 스펙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부럽습니다. 이분 대단하지 않나요? 지금 오픽이나 맞아요. 토익도 지금 800점 후반대에 가깝고 거기에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어를 전공해가지고 네.
지금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외국 대사를 수행할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것만큼 대단한 스펙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사실 이게 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점은 뭐냐면 일단은 언어를 할 줄 안다는 거는 굉장히 큰 강점인데 그렇죠. 그게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고 필요로 하지 않는 기업이 있는데 본인은 이제 그게 경쟁력인 걸 알기 때문에 좀 네. 유리한 쪽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다가가려고 하는 것들은 네. 굉장히 좋은 스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아쉬운 점은 지금 현재 이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인국공이 목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 자체는 가점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워요. 이게 제3외국어도 가점으로 쳐줄 법한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영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좀 특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서 다만 이제 너무 주눅들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꼭 형식상으로 가점은 아니다 할지라도 충분히 본인이 엄청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로 채용 취소가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좀 나쁜 사람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네. 경력 기간에 공백기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이 좀 우려 사항이긴 합니다. 그 채용 취소 때문에 아무래도 이분이 좀 자신감이 떨어진 맞아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분은 실제로 인국공 합격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지금 계획대로라고 한다면은 네.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어학적으로 강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꿈까지 꿀 정도라고 하니까 이분은 사실 이 관련되어 있는 노력들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특히 인국공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현재 대기업을 지원할지 중견기업도 가능할지라고 했는데 사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어떤 사람을 뽑는다. 그래서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인천국제공항공사 이렇게 공기업들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네.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며 이런 사람을 뽑는다라는 게 정말 명확합니다. 네. 영어 성적을 얼마나 취득해야 되는지 아니면 영어 말하기 성적을 얼마나 취득해야 되는지 혹은 필기시험이 어떤 영역으로 나오는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계획적으로 순차적으로 지금 대회 활동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목표점이 명확하고 내가 도달해야 되는 그 도달점이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네.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 굉장히 높다. 계획과 실천만 하시면 된다. 예,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을 쭉 적어주셨는데 이 계획이 좀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면 좋잖아요. 일단은 토익 점수를 올리고 오픽 그리고 커말도 지금 필합은 하셨고 실기를 준비 중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토익 시험 이후에는 전공 공부부터 할 예정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경제, 경영 공부 둘 중에 하나 이제 경영 공부를 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 경영 공부를 병행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당락은 사실 필기 시험에서 그쵸. 좌우가 되는데 이분이 인도네시아어 전공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경영에 관련되어 있는 배경 지식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경쟁력을 갖기 어렵겠죠. 아무리 어학을 잘하더라도 네. 필기 시험에서 떨어지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경영 공부는 꾸준히 계속해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엔 전공 시험 싸움이니까요. 좀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되는 상황에서 나머지 계획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토익 950이 넘기기 위해서 공부 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토익 점수가 몇 점일 때 뭐 어느 정도의 서류 합격을 보여준다라고 얘기가 서류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채용 담당자가 채용 설명회에서 항상 누누이 강조하길 인국공 같은 경우에는 오프 더 레코드로 고고익선이긴 합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 만점에 하세요. 가까울수록 네, 좋다. 가까울수록 좋다는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950점 넘기기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들고요. 이 부분이 가장 1순위로 하셔야 되는 게 맞다. 네네. 이게 돼야지만 서류 전형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선택지를 첫 번째로 갖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갖고 계신 계획 중에 오픽도 꾸준히 계속 도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요 명확하게 가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토익 성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네. 영어 말하기 성적을 갖고 있으면 또 다른 가점이 네, 존재를 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병행해 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거는 가점이기 때문에 예. 영어 성적, 토익 시험 성적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에서 오픽을 하는 게 맞지 이 두 개를 병행하다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면은 그거는 또 위험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픽 시험도 꾸준히
하셔가지고 이 성적을 꼭 취득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렇다 할 성적을 취득해 놓는 것이 정말 가점에서 유리하게 작용된다라는 얘기를 사실 살펴보기가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라도 내가 이제 오픽으로 영어 성적으로 좀 대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게 필압, 컴퓨터 활용 능력 지금 하고 있는 그 네. 상황인데요. 이 컴퓨터 활용 능력 이제 실제로 이거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인국공과인데 커말이 필요해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인국공도 커말 같은 경우에는 1급 기준 5%, 2급 기준 3%의 가점을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현재 하고 있는 커말이 필압하고 실기를 공부 중이라는 내용이 2급이라고 한다면 네. 일단은 급수를 올리셨으면 좋겠다. 어. 근데 만약에 1급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이분이 하고 있는 내용들, 계획들은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 채용 설명서를 보시면 채용 자격증 우대사항 지금 현재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공통적으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급 이상을 취득했을 때 굉장히 서류 전형에서 우대를 주고 있는데 네. 이분이 지금 이제 한국사 2급을 먼저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1급으로 갈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시간에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1급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기타 자격증들 특히 지금 눈여겨보실 것 중에 하나는 한국어 능력 시험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이것들을 다 취득하고 나면은 나머지 것들 토익 900 넘기기, 오픽 넘기기, 커말 1급까지 땄다. 라고 한다면 한국어 능력 시험도 한 번은 고려해 볼 만한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열심히 준비를 하셨는데 네. 교육 이수 사항에 대한 걱정도 있는데 좀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분이 교육 이수 사항의 걱정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졸업을 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졸업한 상태에서 학점을 취득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점은행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텐데 어차피 본인이 전공 시험으로서 경영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전공 공부하셔서 그 교육 이수 사항에서 3학점이나 2학점 적는 거는요. 절대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만 이 학점을 적기 위해서 전공을 수업을 듣는 건 좀 약간 별로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와중에 교육 이수 사항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베스트한 선택이겠죠. 네. 합리적으로 스케줄은 굉장히 다양하게 가는 것보다는 이제 좀 더 효용적으로 가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좋은 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앞서 제가 채용 자격증 우대 사항을 지금 화면에도 같이 보여드렸는데 사무직군의 채용 전형 우대 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네. 여기 보시면 3% 가점이랑 5% 가점 중에 하나가 전산회계, 전산세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자격증이 그렇게 어려운 자격증은 아닐 뿐더러 네. 대부분의 기관들, 학원들 혹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HRDnet 네.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기관들을 통해서 하는 많은 기관들에서 이 관련 자격증들에 대해서 교육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학원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위탁 교육기관을 통해서든지요. 그리고 거기서는요 NCS 코드가 발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 즉 뭐냐면은 내가 가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격증도 취득할 뿐더러 이런 관련되어 있는 학원들에 지원을 해가지고 자격증 취득 관련 수업을 듣는 게 그 네. 수업을 교육 이수 사항에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도 취득하고 관련되어 있는 수업도 들으면서 여기 내가 교육 이수 사항에 적을 수 있으면 굉장히 일석삼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 전공 시험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수업을 듣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하시게 되면은 교육 이수 사항도 자연스럽게 몇 가지를 더 적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쌤, 저 궁금해진 게 생겼는데 지금 이 우대 사항에서 가점이 뭐 이렇게 최대치가 정해져 있진 않나요? 맞습니다. 최대치는 정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여기서 만약에 내가 커말 1급을 땄어요. 그럼 굳이 뭐 다른 것들을 취득하는 것이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것들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이게 있는 게 다양하게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치는 정해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내가 이제 하나를 적었다고 해서 더 이상 적지를 못하느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 개를 적어놓으면 이 친구는 정말 인국공을 오고 싶어하는 친구구나. 정말 경영이라든지 경제 혹은 세무라든지 회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학도 갖추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무리 영어 성적이 900,
950을 넘겼다 하더라도 고고 익선으로 따려고 하는 거고 아무리 내가 영어 성적을 990을 맞았다 하더라도 오픽을 한 번 더 취득하려고 하는 거고 그와 별개로 내가 세무라든지 회계적인 지식들도 어필하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됐을 때 비로소 내가 면접에서 좀 더 자신감 있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막 나 이미 자격증 땄으니까 다른 거 할래, 그냥 전공시험 공부할래. 전공시험 공부하셔도 되겠지만 지금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국공 채용이 끝났단 말이에요. 상반기에서 네네. 지금 서류 전형에 접수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내년을 노려야 되는 상황에서 1년 내내 그냥 내년 공부하면서 필기 공부하면 시간 너무 낭비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사실 강점으로 보면 인도네시아어에 굉장히 있잖아요. 강점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성적 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강점 갖고 플랜 B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지는 않을까. 사기업이라든지 뭐 여러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분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혹시 대기업이나 맞아요. 중견기업을 예.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씀을 굉장히 잘해주신 게 인국공이 아마 접근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접근하셨을 텐데 이분의 인도네시아어 관련돼 가지고 포워딩 회사라든지 무역 회사들은 당연히 네. 엄청나게 큰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어학을 필요로 하는 기관들 중에는 공학만이 공기업에 존재하진 않는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싶어요. 대표적인 예시를 한 군데를 들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든지 아니면은 코트라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이라든지 하는 곳들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무역이라든지 대외 수출입 관련돼 가지고 많은 기업들의 어드바이즈를 줘야 되고 그리고 해당 시장에 대해서 연구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렇게 동남아 시장이라든지 인도네시아어를 할 줄 안다라고 한다면 많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과 응용해 가지고 공기업들을 지원하시게 되면은 더더욱이 좀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무역 관련되어 있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노려보실 만은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데들보다는 이런 데들이 지금 공기업들이 훨씬 더 본인한테는 네. 더 잘 어울리고 지원할 수 있는 폭도 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팁 주셨는데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 사항이 있을까요? 이분이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한국어 능력 시험이 없는 상태잖아요. 이게 뭐 사실은 지금 현재 땄을 때 어느 정도의 공기업에 응용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한 40% 정도 전체 공기업을 네네. 쳤을 때. 하지만 그렇게 취득을 하시게 되면은 응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곳들의 그런 공기업의 범주가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가점이 이미 끝났지만 그럼에도 한국어 능력 시험 한번 취득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자기연서 작성 시 어필이 좀 분명히 가능할 거예요. 아무래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도네시아어를 할 줄 알고 그리고 또 심지어 인도네시아로 교환학생을 갔다 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어에 대한 능력도 분명히 검증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취득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데요. 사실 이분이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경력사항이 어떻게 보면은 X라고 쳐져 있어가지고 좀 지금 현재 비어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네. 경험이나 대외 활동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걸로만으로도 충분히 어필은 가능한 상태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대외 활동이라는 건 굉장히 단기간의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뭐 아세안 정상회담 외국 대사 수행 이거 뭐 외국 대사를 뭐 1년 내내 수행하진 않았을 그쵸, 거 아니에요. 그쵸. 뭐 한 일주일도 안 될 거야. 3일 정도 수행했을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서류 전형에서 자소서에 쓸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지만 길게 내가 어떤 능력을 네. 발휘했다고 성과가 뭐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좀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라도 이 경력사항을 채웠으면 좋겠는데 이 경력사항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이런 데 지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기업을 지원하는 이상 공기업 체험형 인턴을 지원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나이도 늦고 신재 지금 이제 와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 자기소개서 적다 보면 혹은 경력 경험 기술서 적다 보면은 아마 본인도 알 거예요.
어떻게 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네. 없거든요. 어떤 특정 조직에 소속돼 가지고 내가 협력을 발휘했던 사례라든지 조직 안에서 어떻게 공동의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기소개서라든지 경력 경험 기수에 쓸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써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실제 면접에서도 물어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하기 위해서라도 인턴 경험은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턴들, 공기업 인턴, 물론 인국공의 체험형 인턴이 되는 게 베스트.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2차서 차선책으로 공항공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들 네. 여러 군데를 지원하시면서 지원을 같이 병행하시게 되면은 내가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얘기도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공항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 항공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 하지라도 기타 공기업들 체험형 인턴 지원하시는 거 사무행정 분야는요 가리지 말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빛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여기 지금 인국공 아니더라도 다른 공기업들에서 가점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고 내가 쓸 수 있는 얘기들도 굉장히 다양해질 거기 때문에 인국공 말고도 다른 공기업들 인턴도 꼭 지원해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런 어문학부 관련된 분들이 맞아요. 또 이렇게 지원을 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어문 계열 출신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저 어문 계열들의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활용할 줄 아는 거는 사실은 걱정은 안 하지만 네. 반대로 결국에는 기승전 필기 시험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많은 공사급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무행정 분야로 채용을 하게 되면 경제나 경영이나 통합전공 이런 전공 과목들에 대한 시험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 이외에도 이 어문 계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경영이면 경영, 경제면 경제, 통합전공이면 통합전공 미리미리 지금 현재 부전공으로도 좋고 아니면 졸업 이후에 내가 따로 교육 이수 과목으로도 좋으니까 공부를 같이 전공 공부를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냥 기타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를 졸업하신 분들보다 훨씬 더 효용성이 높아지고 네. 플러스 알파로서 어학까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큰 경쟁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